잘 순종하고 잘 성실히 임하는 성격? 잊을 수 없죠. 보낼 때 첫 시험은 제가 뒤에서 5손가락 안에 꼽혔거든요. 본과 1학년 2학년 때죠. 약간 본과 1학년 2학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녕하세요. 흔한 의대생의 철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저는 생물이랑 화학 쪽을 좀 좋아하긴 했는데 원래는 생물이나 화학 쪽, 그냥 자연과학 쪽으로 진학을 할 것 같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의대에 가면은 너가 좀 더 진로를 오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너가 생물이나 화학 쪽에 더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서 차후에 연구를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약간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선택지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자연대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 사실 저희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수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니까 자연대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뭐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모님도 원하시고 저도 이제 이 직업 자체가 되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생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큰 이유 없이. 생물이랑 동물 이런 거. 인간도 생물이니까 그 한 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들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의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제가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내용 공부하는 걸 되게 즐기기도 하고 이게 실생활에 너무 잘 적용되는 부분이 크니까 공부를 하면서 왜 공부해야 될지 그런 당위성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고 공부하면서 이론과 실생활이 적극 조화되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학문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의대 오길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많은데 그거 말씀해 주세요. 시험 볼 때요. 시험 보는 순간순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통 다른 과들은 그냥 보통의 생활이 있고 그러고 나서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시험 기간이라는 게 따로 없고 매주 이렇게 시험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의대생이라서 좋은 점은 뭔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한 분당 4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는 소규모의 학생을 한 명의 교수님이 케어해 주시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본과 1학년 2학년 때죠. 약간 저는 미래를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성향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시련에는 잘 버틴다고 믿고 있고 이런 성향이라서 의대 본과가 힘들다는 말도 제가 의대에 진학하는 데는 크게 고민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거죠. 본과 1학년, 2학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인간이 살면서 이런 일까지 겪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막 갇혀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막 이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굳이 겪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때는 살짝 후회가 됐었죠. 그 고민의 답을 찾으셨나요? 인간이 이런 상황까지 겪어야 되냐 이거? 겪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의대가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다른 과들에 비교해서도 사람을 약간 극한의 상황에 공부로 밀어붙이는 면이 이과 자체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벌써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취직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뚜렷하게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간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너무 고등학교 같은 이 환경에 안주하고 살았나? 그런 느낌? 전 이건 무조건 잘 버티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시련이 닥쳐도 그럴 만한 캐패시티가 조금 있고 멘탈이 조금 단단해야 될 것 같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의대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의대에서 이제 1등부터 꼴등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 성적이 낮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마음가짐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큰 타격이었거든요. 잘 순종하고 잘 성실히 임하는 성격?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고등학교 때 엄청 순종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고요. 시험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약간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는 의문을 잘 품지 않고 주어진 태스크에 잘 적응해서 해나갈 수 있는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의문을 품으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그 의문을 품는 순간 굉장히 안 좋은 길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별로 없는 성격이 제일 좋은 성격이 아닐까. 일단 의대에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와서 하는 공부의 양이 많은 것도 양이 많은 건데 이게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작년에 배운 지식이 올해도 달라지고 교수님들도 항상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베이스에 없는 사람은 안 되겠다. 다들 성실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 다른 지원한 학과는요. 그런 생물 계열 쪽을 몇 군데 지원했었어요. 생명과학과. 생물 좋아하니까. 그냥 화학이나 생명공학 혹은 생물학과 이런 쪽에 그냥 과학과 정도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바로 생각나. 조리학과 가고 싶어요. 제가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만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지원한 학과는 없었고요. 가고 싶은 과는 컴공이요. 컴퓨터를 좋아해요. 혹시 게임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컴공이요. 컴퓨터를 좋아해요. 네. 잊을 수 없죠. 보낼 때 첫 시험은 정말 그때 첫 시험 결과 나오고 제가 뒤에서 5손가락 안에 꼽혔거든요. 그 좌절감은 정말 진짜 진짜 컸죠. 저도 제 첫 시험이니만큼 많이 긴장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래서 이건 안 되네 해서 첫 시험을 많이 못 봐서 그게 좀 더 저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돼? 이런 느낌? 비밀이죠. 선생님들이 더 궁금해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본일 때 첫 시험을 논하기에는 제가 한 과장 안 보태고 그러고 나서 한 시험을 100번은 봤어요. 별 생각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냥 본일 첫 시험이 해부학 발생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점점 조금씩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되게 잘 적응하시죠? 그 의대가 다른 과들보다 조금 더 장수생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제 주변에도 언니들도 많은데 그 언니들이 뭐 적응을 잘 못하시거나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비율은 그 학년마다 계속 달라져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꽤 계십니다. 꽤 계시고요. 적응하는 거? 그냥 언니 하면서 잘 지내요. 네, 그 나이는 솔직히 의대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어차피 6년 동안 같이 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성향 맞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재밌고 이런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역이라서 솔직히 저보다 한 2살 이상 많은 언니들부터는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냥 언니예요. 네. 그래서 나이 장수생이라서 고민하실 필요는 정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삼시세끼 챙겨 먹고 최소한이라도 걸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 좀 더 나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건강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바빠지면 못하더라고요.
방학 때 열심히 건강한 것들을 해두고 학기 중에는 그걸 소진하면서 사는 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운동하고 건강한 거 먹고 학기 시작하면 이제 인스턴트 먹고 그래서 특별한 관리법? 그냥 열심히 버팁니다. 아프지 않게 조심하고. 몸이 약하다의 기준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뭐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체가 시험 기간이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아프겠죠, 내가. 그런 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아예 못할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기 중에 되게 아팠던 적이 있고 그냥 아프면 아플 수밖에 별 수 없었어요. 그때 성적은 제가 받았던 성수 중에 그때 아플 때가 제일 안 좋긴 한데 그냥 원체 몸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냥 어느 정도 약한 거 이상의 확 감기에 확 심하게 걸린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조심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학문의 이빨이라면 학문외과를 가야 될까요? 치과를 가야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 댓글이 달리는 순간부터 계속 고민했거든요. 답을 알아냈습니다. 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흔한 의대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과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 이제 좀 폐암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과들은 조금 더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회진을 따라 보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분들을 회진을 보면서 이제 저 왔어요 하면서 굉장히 밝게 말씀을 하면 다가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 교수님과의 환자와의 관계가 정말 라포가 정말 탄탄해 보였고 저런 식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좀 어두웠던 분위기가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교수님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문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실습생들이.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아픈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잘 들어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게 정말 이 직업의 보람이겠구나. 정말 이런 환자분을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되게 완벽주의자였어요. 내 계획대로 딱딱딱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었는데 의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만으로 될 수 없는 게 많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제 내가 뭐 노력을 하는 거는 노력을 하는 거지만 그러고 나서 뭐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인간이란 생물에 대해서 되게 연구 쪽만 생각을 했거든요, 입학할 때는. 근데 병원 공부를 하고 병원 실습을 돌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의학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커진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노벨상을 타고 싶었고요. 고등학생 때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대학교에 와서부터는 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목표? 우선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은 YBM 위에 의대 은호 소개 한번 띄워주시고. 일단 과제나 공부해야 될 분량이 주어지면 최대한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양만큼 해두고 정 안 되겠으면 조금 이제 미뤄뒀다가 이제 주말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되 가능하면 주어진 즉시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못하고요. 그래도 분배하는 법이 나름 있다면? 하려고 막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된 거는 예습하고 복습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기 정도. 저는 소설 읽는 거랑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는 이제
배달 음식도 맛있고 외식도 맛있고 평식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는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소설 같은 경우도 굳이 굉장히 막 문학성 있는 그런 소설보다도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웹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글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사실 하다 보면은 많이 놓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엄청 여유 있을 때 그때쯤 한 번쯤 하는 거죠. 제가 본과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동아리 회장으로서 일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고, 본과 3학년부터는 동아리 활동이 끝나서 댄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몇 주 전부터 났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은 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 화면으로 제가 찍어준 직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의대생활 와중에도 놓칠 수 없는 건 없는 걸로. 모든 걸 넣는 걸로. 제가 이 질문을 이 댓글이 달리는 순간부터 계속 고민했거든요. 답을 알아냈습니다. 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항문외과입니다. 왜요? 왜냐면요, 이게 치과와 항문외과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좀 고민을 해봤어요. 존재론적인 거네요. 네. 치과는 제가 치대생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치아의 기능을 보존해주는 게 치과예요. 치아의 기능을 보존해서 치아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게 해주는 데가 치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문외과는 항문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기능을 해서 내가 항문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항문외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항문에 이빨이 났잖아요? 이게 치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항문에 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이물감 외에는 막 기능적으로 막 다르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여기는 이가 있는 애가 아니니까. 근데 항문의 기능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항문은 배출을 시켜주는 데인데 거기 이가 있으면 잘 배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아는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항문에 치아가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문에 있는 치아는 제거를 해줘야 되고, 항문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항문외과에 가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솔직히 정답이죠. 정답인데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박 문의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니, 제가 질문 들어온 게 아니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 안 해봤을 텐데 질문 들어오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심이었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코코코님, 이제 회사 다니시면서도 수능을 준비하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꼭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네, 코코코님, 그리고 코코코님을 비롯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많은 분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입시라는 게 굉장히 많은 운도 따라줘야 되는 일이고 상황도 받쳐줘야 되는 일인 걸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신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 없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하신다니까 제가 뭔가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정말 수능 스케줄 맞추기도 되게 힘드실 거고,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하신 것 자체가 진짜 존경스럽고요. 앞으로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근데 그거 다시 물어봤죠. 의대에 와서 좋았던 점. 혹시 의대에 와서 잘했다, 의대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나 의대생이라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윤희와 봉희를 만났을 때요. 오케이. 이거 살려줘라.